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성찬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소집이 됐고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훈련하고 있죠. 예, 내일 네. 녹화 시간 기준으로 내일 6월 6일에 싱가포르전을 치릅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 김도훈 감독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경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팬 입장에서 되게 궁금해. 어떤 축구를 할지. 워낙 울산 시절도 꽤 됐잖아요, 시간이. 쫄보 축구를. 그렇죠. 항상 에이. 중요한 경기 때보다 늑대 축구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인천 감독 시절에 늑대 축구라고 해서 야 늑대 축구는 어떻게 하는 축구가 늑대 축구냐 막 그랬었는데 야행성인가요? 막 물고 늘어지는. 근데 뭐 싱가포르 상대로 일단 뭐 1대0, 2대0은 솔직히 만족할 수 없는 그렇죠. 결과잖아요. 저번 경기도 안방에서 크게 크게 이겼으니까요. 이겼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많은 관심이 있는 경기가 됐고 그리고 프로축구는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와. 최소 경기 역대 승강제 이후 역대 최소 경기. 하여간 뭐 열긴 뜨거워요. 네. 평균 관중 일단 10,000명이 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요. 흥행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은 계속 치는데. 그쵸. 흥행은 계속 서울 경기장은 그냥 빡빡 차고 있고. 심지어 홈에서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라인 깨부수고 2연승 간다. 김도훈호 개봉 박두. 라인을 깨부신다는 말을 했죠. 네. 김도훈 감독 라인 브레이킹이라 그랬던가요? 세 가지 영어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던데 포지셔닝과 밸런스 그리고 라인 라인 브레이킹. 이 레귤레이션이다. 뭐 이건가? 키워드. 키워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갔다 오셔서 영어가 좀 늦었나? 그랬나요? 진짜로? 영어 잘 안 쓰시는 분인데 사실 좀 우스갯소리인데 김도훈 감독 하면 예전에 인터뷰 실수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가요? 어.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앞두고 현역 시절에 좀 네. 김도훈 감독이 이게 달변은 아니에요. 네. 말씀을 좀 이렇게 짧게 하시고 길게 이렇게 그 뻔한 말 많이 하고 그래서 재미없는 인터뷰가 재미없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뭐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승리를 위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결국 방송에 쓰진 않았는데 옷이 날개 같은. 기자들 사이에서만 회자가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근데 이런 아주 이러한 귀여운 현란한 말실수. 아니 그런 말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있어요. 야구의 선동열 감독도 많이 하죠. 뭐 그런 유명한 어록들 검색해 보면 나오죠. 맞아요. 찾아보고 있어요. 선동열 뭐, 어록하면 뭐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거. 맞아. 걱정 반 우려 반 뭐 이런. 그러면 안 좋은 것만 가득하네. 그러니까 먹구름만 잔뜩. 그러니까 뻔한 말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 대충 느낌은 알아듣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 근데 걸림돌 안 너무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마이크 앞에 서면.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2002년 월드컵 직전에 히딩크호가 최종 선발되기 전에 미국 원정 가서 골드컵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도훈 감독이 자책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승리도의 걸림돌이 한번 대신 저기 한번 있긴 하죠. 그때 또 한번 그게 소환되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 멤버도 다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굉장히 새로운 축구. 새로운 축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은 중앙 수비죠. 중앙 수비에 싹 바뀌었으니까요. 김민재, 김영권이 빠진 대표팀 수비는 사실 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빠진 상황은. 근데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부상 때문에 그리고 김영권 선수는 또 소속팀에서의 약간 좀 지금 기복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 수비 자리에는 아무래도 지금 경험적으로는 권경원 그리고 조유민 선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박승욱, 하창래 선수는 두 선수 모두 다 처음 그러니까요. 발탁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수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 물론 상대가 싱가포르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된 저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우영 선수, 큰우영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사실 정우영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거에 다들 아마도 작은우영 선수가 합류가 된 거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작은우영 선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큰우영 선수만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역할을 좀 중요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번에 김도훈 감독이 얘기한 부분 포지셔닝과 밸런스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공격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고 이 밸런스를 얘기한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제일 아마도
그 큰우영 선수에게 좀 무게중심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겠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중앙 수비수의 공경원 선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파트너는 좀 예측이 안 되죠. 잘. 뭐 누가 그래도 갈수 있을까? 경험적으로는 조유민 조유민 선수가 선수. 조유민?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뭐 수비 훈련을 보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이번 경기 두 경기 뭐 이번 싱가포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비기만 해도 승점 1점만 확보를 해도 조 2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뭐 3차 예선을 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 따르면 6월까지의 6월 이제 피파 랭킹에 따라서 이제 시드가 배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최종 예선을 가면 두 조였는데 이제는 세 조가 됐습니다. 네. 세 조에서 사실상 무조건 뭐 톱시드를 받아야. 톱시드를 네. 받아야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과 이란을 피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일본과 이란을 피하는 게 좋죠. 정말 그렇죠. 최종전에서 매번 이란 일본 만나서 또 이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뭐 적어오진 않았는데 제 상식에서 얘기 드리면 과거에는 이걸 최종 예선이라고 했는데 이젠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차 예선이고 여기서 직행하는 팀은 6팀이고요. 우리가 8.5장 2위까지. 조마다 2위까지 8.5장도 아니고 이거 뭐 0.3장 뭐 8점 그러니까 8점 8.3장. 플러스 이제 뭐 한 장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뭐 이런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플레이오프를 두 번 거치고 막 이렇게 네, 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예선에서 일단은 6팀 각 조에 2팀씩 상위 2팀씩이 이제 직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못 올라간 팀들 데리고 4차 예선이 또 열립니다. 요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 예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도 드러났지만 2위 안에 못 들면 그 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 인도네시아 올림픽도 갈 줄 알았는데 뭐 아까 카타르 아시안컵이랑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오프가 워낙 힘들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8장이라고 해가지고 상위 8팀 안에 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 3차 예선에서 무조건 상위 2팀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여서 뭐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톱시드가 네. 중요해지는 중요해서. 상황이네요. 네.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톱시드를 내주고 일본과 이란과 한 조가 된다. 그러면 사실 선두 자리를 또 장담하기도 어렵죠. 한 경기 미끄러지는 순간 아 아찔하네요. 네. 요르단이 막 떠오르죠? 갑자기. 그렇죠. 우리의 1승 상대 이랬는데 네. 알타마리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싱가포르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경우의 경우의 수를 수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경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지난주 방송에서 뭐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을 테니까 일단 이번 대표팀에서 사실 뭐 축덕수덕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배준호 선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장 큰 관심이야. 뿌듯해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김도훈 감독도 출국 기자회견에서 딱히 배준호 선수를 그 찝어서 질문한 거 아니었고 배준호 딱 꼭 집어서 얘기했죠. 배준호 선수를 답에서는 찝어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까지 사실 다 나와 있는. 선발 기대도 되나요?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포지션에 이재성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 사이에서 있다고 보면 그거는 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후반에 교체 우리가 좀 경기가 수월하게 풀렸을 때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김도훈 감독은 라인 브레이킹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좀 침투 패스,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의 밀집한 수비를 드러내요. 그 배준호 선수의 드리블 능력 혹은 침투 패스를 통한 이제 그 수비 라인을 깨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사실 이제 수비 라인 깨려면 수비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이 라인 브레이킹 어. 얘기 듣자마자 수비 라인이 골 라인하고 붙어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깨면은 골아웃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뭐 싱가포르가 좀 나와줘야 이게 먹힐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일단 밀집 수비를 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비치 수비에서 늘 고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밸런스와 포지셔닝. 사실 밸런스와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현대 축구에서는 뭐 어느 감독도 그 강조하는 모든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가장 사실 이 개념을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장을 굉장히 세분하게 쪼개서 이 포지션에 있어야 할 선수들 그리고 움직였을 때 각자는 어떻게 위치에서 밸런스를 지키면서 선수들의 포지션을 약속되게 움직이는 전술을 썼던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아무튼 싱가포르를 좀 크게 이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씨가 변수라고요? 뭐 훈련장에서 낙뢰 경보. 좀 이슈가 있었다고.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 난기류 미얀마 네. 근처에서 난기류로 해서 불시착하는. 뭐 낙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덥죠 싱가포르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도 최근 요 근래 뭐 나름 선선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여름 이 더위를 맞이하면 선수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굉장히 습하죠 여기가. 습하더라고요. 어제 습하고 그 경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9시, 현지 시간으로 8시 정도 되는데 뭐 29도, 28도, 30도 요 30도 왔다 되죠. 갔다 하는 것 같고 습도가 뭐 80%가 그렇죠. 더라고요. 굉장히 습하죠. 습하네요. 현지 팬들의 또 열기 또한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습할 거다. 아니 뭐 내지는 뭐 이미 됐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스타 선수가 많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정식 감독 선임은 언제쯤 될까요? 우리 선수들이 첫 훈련을 하던 날 6월 3일이죠.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사실상 첫 회의라고 봐도 되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했던 게 다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요. 됐으니까. 아, 백지 상태 그쵸.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군요. 다시 시작. 뭐 지금 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90여 명의 이력서를 검토했던. 네, 한 100여 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여 명 정도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그 자천 타천 한 이제 지도자 풀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한 10명 정도로 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궁금한 게 90명의 이력서를 검토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독들이 먼저 제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천 타천으로. 아 자천 타천. 자천 타천 의미를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아 자타는 알겠는데 천은 뭐지? 추천. 네.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처음 갑자기. 들어보는데 자천 타천은? 자천 타천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자기 개발서를 좀 읽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10명 정도로 추린 것 같고 일단은 전력강화위원들을 좀 취재를 해보면 마쉬나 그다음에 뭐 우리 이라크 감독 이상 되는 감독을 선임해야지만 팬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죠. 네, 다행히 아무튼 이 6월이라는 시간이 많은 감독들이 계약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직감자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의사를 전해 오셨고 우리 축구대표팀 다행이네요. 감독을 맡고 싶다라는 의사는 전하셨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상주하시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다 우리 협회 예산에 맞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결국 이제 또 돈이 돈이 뭐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 선에서 코칭 스태프까지 아가지. 이제 좀 감독은 마무리를 한 25억. 예. 감독은.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그게 또 감독이 너무 높아지면은 또 지난번처럼 코칭 스태프는 사실상 뭐 투잡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들 하시길래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막 그 팬들이 막 지금 뭐 프로세스 강조하면서 과거 김판곤 위원장 때는 뭐 한국 축구가 나아갈 될 방향 막 철학을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지도자들을 막 했는데 이번에는 왜 못하냐 막 그러면서 지금 전력강화 위원들도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냐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또 지도자를 뽑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거법 이럴 때일수록 저는 소거법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쳐내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저도 직접적이죠. 사실 직접적으로 저는 전했습니다만 뭐
쉽지만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어렵지만도 않은 또 상황이니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정몽규 회장이 축구인 골프 대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6월, 7월 중에는 선임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좋은 분 모셔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겠대 이번에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러면 좀 안심. 말씀으로는 전에도 가만히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닭을 친 다음에 가만히를 쓰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했었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닭을 치고 가만히를 쓰는 약간 그게 또 떠오르네요. 네. 가만히 쓰려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2의 벤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실 한국 축구는 매력적이에요. 감독 입장에서 약간 도약을 발판으로 삼기에 걸림돌 말고 디딤돌로 삼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선수도 워낙 좋고 일단 또. 국민의 지지가 어마어마하고 또 경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험도 풍부하고 뭐 월드컵 진출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많죠. 나라죠. 스타 플레이어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사실 그때 되게 어려울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발판 삼아 한 단계 성장을 한 거죠. 이제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잘 나가다가 살짝 미끄러졌을 때 왔거든요. 네. 레알 마드리드 감독까지 하고 잘하다가 근데 우리도 뭐 그런 제2의 히딩크, 제2의 벤투 벤투. 같은 그 처지에 있으신 분을 잘 네. 골라서 모셔다가. 잘 골라서 네. 잘 꼬셔서 우리 함께 우리에겐 배준호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있고. 여기 김민재. 잘만 하면 잘만 많다. 하면 유망주들도 많고. 일단은 뭐 설득할 명분은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지원해줄게. 왜냐면 이러면. 일단은 48개국 체제가 된다라는 것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에서는 우리가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훨씬 더 전보다 전에 16강을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또 대진운과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아주 뭐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딱 그냥 대표팀 전력만 딱 그냥 현재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으면 한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 대표팀 전력이면 네, 우리 전력이면 전력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매일 훈련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팀처럼 뭐 그러니까 손흥민과 아니고. 이강인과 다 모아놓고 맨날 같이 그 훈련한다는. 정도 중상위권을 할 수 있는 전력 아니냐? 딱 중요하다. 저 울버햄튼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 10위권 정도는 구멍 있는 포지션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왜 포지션이 수비가 좀 약하죠. 네. 수비가 좀 약해요. 근데 뭐 그래도 수비 뭐 약간 많이 못 올라가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 혹은 뭐 중하위권 정도에서 그래도 비벼볼 만한 팀 네.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지 않냐. 그쪽으로 뭐그 포지션별로 핵심 선수들이 또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패신은 또 뭐예요? 뭐 많이 섞였네요. 오늘 어휘력이 네. 많이 힘드네요. 타천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하천이 있었나요? 타천이 있었나? 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 아,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100만 관중 후끈 극장 승부 현대가 극장골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이번 시즌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아요. 후반이 아주 극장골로 흥한 그 포항이 또 극장골에 그럼요, 이번에 그럼요. 이번 주에는 졌죠. 지난주에는 망했죠. 네. K리그 91경기 만에 101만 관중 돌파. 지난 시즌에 96경기로 역대 최소 경기였는데 그걸 네. 또 깼죠. 한 시즌만 1년 만에 깼습니다. 물론 승강제가 되면서 12팀 체제에서 지금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선 거죠. 요 근래 보면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인기도 많이 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도 계속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프로야구는 1000만 놀입니다. 네. 1000만 관중. 거기 뭐 경기 수가 많은 곳도 있지만 요 근래 경기당 거의 2만 명 정도 되니까요. 야구는 근데 야구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제 친구 막 야구 보러 부산 가고 막 당일치기로 부산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구도 지금 축구만큼이나 막 치열하거든요. 순위 싸움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다 붙어 있던데요. 다 붙어 있어요 네. 지금. 또 삼성이 위에 어느 있다라도 팀도 지금 가을 야구를 포기할 수 없고 어느 맞아요. 팀도 장담할 수 없네. 대충 이쯤 되면 한 밑에 두 팀은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들으면 신기한 대충- 게 막 하나 막 잘하고 있다 뭐 이러다 어느 아니요, 순간 지금 하나 안 밑에 좋아요. 어제 옛날 얘기죠. 그리고 네. 뭐 두산 팬들 얘기 들으면 이승엽 감독 갸우뚱하는데 보면 순위 또 좋아요 나름. 한화 그렇게 못한다고 하다가
그 감독 그만두고 5연승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연승 연패들이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경기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현대가 더비. 야, 정말 드라마틱하게 골이 터졌습니다. 네. 와 막판에 근데 그 패스. 그것도 너무 멋있게 터졌죠. 네, 기가 막히던데요. 엄원상과 아타로. 저는 울산과 전북 경기 이 경기 보면 사실 저는 팽팽한 경기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팽팽한 경기였는데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선수들의 공격적인 생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누가 공을 잡아도 첫 번째 터치를 공격적인 방향으로 놓습니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슈팅을 하더라도 스윙이 조금 더 자신 있는 스윙이 나오는 발의 스윙이 반면에 전북이 조금 더 공을 선수들이 제가 그렇게 본 걸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나서 슛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공을 앞에 놓는 것과 갖고 있는 것과의 발의 스윙이나 다르죠. 힘이 실리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낸 한 골도 윤일록 선수가 결국에 수비 풀백으로서 윤일록 선수 잘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공을 다시 뺏어냈고 그 다음에 바로 치고 공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뭔가 이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단일도 없는 선수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아니었나.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이 아마 최다일 겁니다. 확실한데 90분 이후 실점이 가장 제일 많습니다. 많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가? 김두현 감독님 오시고 워낙 전북을 잘 알고 있는 감독님이니까 오자마자 뭐 2연패까지는 당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2연패를 당했고 뭔가 근데 지난 시즌 경기력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전 맞아요. 김두현 감독 취임 기자회견은 최근에 제가 본 어느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보다 저는 그냥 으뜸으로 꼽습니다. 일단은 뭐가 제일 높게 봤냐면요. 너무 자만하거나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자기 할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뭐 명가재건 이런 뻔한 레토릭이 아니라 앞으로 전북을 어떤 팀으로 만들고 싶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솔직하고 명징한 대답을 했습니다. 해외에 맞는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대표팀을 많이 보내는 대표팀의 선수를 많이 보내는 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북의 지금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고요. 여기서 뭐 명가재건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지금 그런 걸로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북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오고 싶어할지 그리고 이 팀에서는 뭘 배우고 싶어할지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솔직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 라인을 준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말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선수들은 축구를 더 배우고 싶어하고 즐기면서 하고 싶어한다. 내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맡았다라는 부분이 참 좋았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뭐 많이들 뭐 MG야 이게 하는데 저는 이게 요즘 젊은 시대 선수들의 혹은 또 젊은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하고요, 즐겁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두현 감독이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굉장히 되고, 뭐 일단 휴식 기간 잘 좀 정비를 해서 여기도 팀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티아고가 많이 놓치더라고요. 네. 움직임도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름에 해결을 하면 분명히 지금 있는 뭐 위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지금 전북, 대전, 대구가 승점이 모두 14점이에요. 네. 네, 똑같아요. 제일 맨 밑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경기는 우리 뽕 PD가 맨 뒤에 슬쩍 숨겨놨던데. 네, 서울과 광주 서울과 경기요. 광주 왜 그렇게 경기. 갔어? 왜 그렇게 가? 왜? 시간 순으로 배치한 거긴 한데 사실 제목에도 홈 5연패 서울 썼다가 앞에 100만 관중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야, 어떻게 근데 홈에서 5연패? 벌써 5연패야. 사실 이 경기 보러 갈까 하다가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이날 경기 끝나고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왜요? 분이 나고 그 있잖아요. 그 사실 그 승리의 여운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패배의 패배, 그치. 여운이라고 더 해야 되나? 하나 더 세요, 하나죠. 세요. 더 짜증나죠.
그 패배의 여운이 커뮤니티나 정말 괴로워요. 네. 글 보면서 막 왜 졌을까 막 이런 글 올라오잖아요. 맞아.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글들 보는데 막 공감도 가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지. 뭐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지금 이거 못 하나 좀 안 좋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에 우리 뽕 PD가 적어놓은 게 후반 중반만 넘어가면 체력 뚝, 집중력 뚝, 성적도 뚝뚝. 뽕 PD 눈물은 뚝뚝뚝. 네. 팬들 마음에 좀 눈물이 뚝뚝 나네요. 그냥 제목 잡아놓은 거에. 아니 근데 실제로 서울 경기의 패턴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기 잘해요. 막 기성용 선수나 뭐 최근에 이제 링가드가 이제 선발로 들어오면서 링가드가 경기를 풀어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괜찮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왜?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번 얻어 맞아요. 그런 다음 다시 선수들이 동점 막, 만들. 다시 막 으쌰으쌰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를 막 주도해요.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서 동점을 막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막 팬들은 기대하죠. 아 이제 역전이다. 근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뚝 뚝이 전반까지. 이번 경기도 고단교 선수 동점골 넣고 이게 딱 전반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에 아까 뭐 말했던 뭐 링가드 선수가 만들었던 좋은 기회들 이게 다 전반전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후반만 가면 네, 뭐 체력 준비가 안 된 건지 사실 좀 스쿼드도 몇몇 자리는 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성용 선수가 지금 거의 전 경기 선발 출전의 풀타임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학대 뭐 이런 말이 나오곤 있는데 그 기성용 선수도 어제 인스타에 글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시즌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내 나이가 몇인데. 자기가 이렇게 계속 선발로 풀타임을 근데 또 뭐 감독님이 요구하는 그 뭐 매치 핏에 맞춰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선수 위치들 왜 젊은 선수들이 나름 지금 전성기를 달려야 되는 그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못 이기고 후보에 내려앉아 있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좀 스쿼드가 방대한 거에 비해서 뭔가 딱 이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는 선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어린 선수들 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김기동 키즈라고 하기도 네. 하고 막 하는데 아직 그 눈에 띄는 키즈가 없어요. 김기동 키즈가 나오기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베테랑들을 많이 지금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기성용 선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골 못 넣었잖아요 이거 지금 권한규 코너킥. 네, 킥 진짜 완전 휘어 들어가는 킥발은 아직도 뭐 완전 살아 있죠. 조금 더 그 팬들도 예상치 못해. 사실 홈 5연패는 너무하다 싶다. 그리고 뭐 지금 성적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홈 5연패가 몇 년 만이라고 그랬죠 아까? 87년 이후 87년 처음. 이후. 87년 이후 처음 87년에 그 럭키 금성 황소 네, 상암 시절로는 황소 축구단. 처음이죠. 그 공화국이 바뀐 뒤로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6공화국 체제에서 그러네. 지금 처음으로 5공화국 마지막에 5연패하고 아니 그 팬들이 또 그런 말도 해요. 그 인프피 축구라고. 무슨 그러니까 피축구요? 인프피. 인프피? 그러니까 MBTI? 약간 소심해서 관중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못한다. 선수들이 부담 갖고. 그래서 원정 가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관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게 IM 뭐예요 그게? INFP. INFP? 내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내향적이면서 지능적이고. 뭐, 네. 기복도 있고. 그래서 그때 김천 전 안방에서 크게 이긴 적 한 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평일 경기라서 관중이 좀 적었거든요. 우리 서울은 관중이 2만이 넘으면 안 된다. 진짜로. 애들이 아예 설마요. 너무 내성적이네. 야, 진짜 마케팅 팀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진짜. 저번에 울산 때 관중 신기록 세웠잖아요. 어떻게 졌잖아요 결국에. 진짜 관중 한 명 더 모으려고 진짜 모든 진짜 야근과 그걸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프피 축구라니요. 관중 많으면 못한다고. 야 별의별 분석을 다 하는군요. 안 되니까. 봐야죠 그래도. 안 되니까. 네, 응원해야죠. 서울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보면 지는 경기가 뭐 원사이드하게 지는 경기는 없고 그 결정력 때문에 더 그런가 이게 봐요. 뚝을 빨리 뚝 끊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이 뭐 이거 극장골에 뭐 와르르 무너졌고 아니 뭐이 경기도 뭐 스코어는 3대 1이지만 그렇죠. 뭐 사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냥 공격 축구로 가다가 빵빵 터진 거죠 뭐. 네. 원래 약간 김천이 아주 탄탄합니다. 날아다녀요. 이동경 선수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이동현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병장들이 제대하죠. 오늘부터 합류. 음. 그러면 A 매치 휴식기 끝나면 이제
뛰겠네요. 바로 뛰겠네요. 네. 이동경, 이동준. 못 만드는데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근육이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구보를 하고 거기서 몸을 만들어도 그 축구에 필요한 근육들이 다 빠진대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리고 다시 새로운 근육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굳은 살과 함께. 네. 그러니까 그 걷는데 필요한 근육들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다 그렇죠. 하는데 필요한 근육. 완전 분장되는. 특히 쪼그려 앉을 때 그 생기는 근육과 굳은 살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게 무릎으로 앉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거의 1시간을 앉고 앉아 있는데 아니, 군대 얘기 나오면 안 돼. 군대 얘기 나오면 다리가 안 돼. 축구 얘기하다가 지금 분위기로 넘어갔다 지금. 군대 얘기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군대 그 훈련소에서 쓰는 근육이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훈련소 사주 딱 끝나고 나오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습관화돼 있는 거야. 다리도 쪽쪽 벌어지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는.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그치요. 불필요한 거지. 불필요하죠. 수원 FC 이승우 선수 2경기 연속 골. 오. 전반에 이제 선발 출전 시키니까 전반에 네, 골 넣네요. 음. 후반의 남자였는데. 이게 팩트네요. 전반에 출전하면 전반에 넣는다는. 네. 수원 FC가 인천을 3대 1로 인천이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고 수원 FC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다 진짜. 와. 올라왔죠. 이번 시즌 돌풍의 팀은 뭐 김천도 있지만 강원 수원 FC도 그렇게 끼워도 되지 않을까. 강원이 더 훨씬 강원은 놀랍고요. 놀랍고 그다음 수원 FC는 뭐 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고 수원 FC는 그 게임 모델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표현이 현대 축구에서 많이 해요. 게임 플랜, 뭐 게임 모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게임 모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실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일단 잠군다. 일단 단단하게 밸런스를 지킨다. 그래서 사실 이승우 선수도 계속 후반에 뭐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후반에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우리가 45분을 지지 않는 경기를 한 다음에 45분의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조금은 여유가 생겼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전반에 투입하는 그 이제 전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승우 선수의 또 전반 26분에 선제골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슛 예술이었어요. 감독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 되면 그 짧은 좋죠. 시간에 아주 정말 이 센스는 판단력과. 축구 센스는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이승우 이승우 선수. 선수의 슛 보면 그리고 다 반박자가 빠른 느낌. 빠르죠. 네, 그 칩슛도 망설임이 한 번도 없잖아요. 빨랐어요. 네, 한 템포.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승우 선수는 지금 뭐 지금 되게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인터뷰 같은데 보면 세리머니도 아끼고. 뭐 그런 그리고 그 세리머니를 아끼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팀 이슈도 있고 그다음 팀과의 이슈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막 전부터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좋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계약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본인은 지금 이악 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표팀 기회도 한번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감독이 누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도 한국 축구에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또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있는 또 선수니까 뭐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아마도 올 겨울이 되면 이승우 선수는 또 새로운 팀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해외로 생각이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팀에 발탁이 그게 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해외로 다시 나가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본인은 답답하겠죠. 네. 이겨내라. 그런 와중에 계속 골을 넣고 있고 득점 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수원이 지난 한 시즌 8승 했는데 16경기 만에 8승. 야.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는데 이제 또 이영준 선수가 다시 수원 FC로 복귀하니까 아마 그게 또 이게 앞으로의 좋은 성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놀라운 강원. 네. 강원은 또 제주 원정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뭐 틀린 거 있나요? 아니 그냥 38경기 30골 빈공으로 빈공. 빈공. 공격을 빈공으로 안 해. 빈공. 빈공. 빈공도 살짝 옛날스러운 말이긴 한데 빈공에 시달렸다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요. 빈약한 공격.
네. 네. 강원 뭔가 공격을 더 하고 싶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빈공으로. 시은이는 별로 타격감이 없거든. 자천 타천 대 빈공하면 자천 타천이 더 모를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그래? 뭔 그거 소리야? 자, 강원은 야구가 계속 요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양민혁, 양민혁의 그 도움은 진짜 흔들고 들어가는 게 고등학생이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완전 까불이 드리블. 딱딱. 어. 자신감이 넘쳐. 야, 그대로 흔들고 들어가. 그게 진짜 고등학생이 그 수비수 바로 앞두고 앞에서 그걸 들어가서 또 정말 정확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 전화 인터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시간에 학교에 있다고. 아 그러네. 진짜 학교에 전화 인터뷰 하려고 있네. 그랬어요. 전화 인터뷰 하려고 강원에 몇 시죠? 저희 11시 정도에 녹음하는데 그 시간에 학교에 있는데라고 해서 점심 시간 안 되나? 점심 시간? 12시 반이래요. 양민호 선수 이거 도움도 어리다. 고3이란 걸 자꾸 까먹게 돼요. 2006년생이든가요, 그죠? 와. 저번에 주중 경기에서 골 넣은 것도 예술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각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위에 상단에 세게 때려박는 어린 선수들이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 있고 미래가 예전에 밝다. 김주찬 지금 수원 삼성의 김주찬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어린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는 그래서 뭐 조만간 또 해외 바로 이적하지 않을까. 아니 뭐 강원에서 아주 그냥 김병지 일단 졸업해야죠, 졸업. 졸업. 구체적인 그 졸업부터 해야지. 일단 어느 정도의 그 만족할 만한 금액이라는 기준이라는 걸 제시를 했고 아무튼 내년 여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단에서 네, 일단은 뭐 한 시즌은 제대로 써야 되고 그쵸. 중프로 계약을 하고서 한 시즌은 제대로 써야 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제대로 된 정식 계약을 하고 적어도 여름까지는 데리고 그 진출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지난해 또 양현준 선수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운 것 같더라고요. 이 번호 바꿔야겠는데요. 강원 이 번호 쓰는 선수들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류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 최소 이적료를 걸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400유로였나요? 400유로. 400유로면. 야 400유로면 나. 그렇죠. 저도 사겠네요. 사고 싶다 양민혁. 10,000명 산다 10,000명. 400유로면 양민혁 같은 선수 10,000명 사. 우리 빵빵 터지네. 400. 싸네요 이 종류가. 줄 서겠다 줄 서겠어. 자 강원이 지금 뭐 거의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노려볼 만한 위치에서 선두권이에요. 사실 4위예요 4위. 네. 아니 4위인데 위하고 차이가 안 나요. 안 나죠. 지금 울산이랑 3점 차이밖에 안 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선두권이라고 봐야 되는. 야 강원. 근데 챔피언스 리그 가려면 양민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울산이 31점, 강원이 28점. 네. 야, 한 경기 차입니다. 네. 1, 2, 3, 4, 5위까지 다 1점 차씩 내려오네요. 아주 그러니까 빠듯빠듯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7, 8위가 19점. 네. 야, 정말 촘촘하다. 네. 물론 지난 시즌 강원 생각해 보면 사실 수원 삼성한테 미주가 미쳐서 그렇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엄청 힘들었죠. 윤스 감독님도 너무 고생하시고 많은 막 나르샤도 엄청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번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자, 대전 대구. 뭐 아직까지는 단두대 매치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최하위를 다툴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대전이 이겼습니다. 대구가 너무 안 좋아요, 요새. 에드가 선수가 많이 놓치더라고 이 경기. 거기야말로 진짜 너무 써먹었지. 아무튼 뭐 지금 이 선수들 세징야 에드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튼 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대구에서 확실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잘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황선홍 감독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팀에서 먼저 접촉을 했던 거는 저는 박항서 감독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이요? 네. 근데 박항서 감독에게 되게 좋은 조건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접근을 하면서 감독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만약에 거절하시면 우리의 다음은 뭐 설기현, 황선홍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감독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그럼 내가 후배의 자리를
뺏는 거나 뺏는 거 그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이민성 감독도 그 친한 후배여서 또 그 이민성 감독에 대한 또 조금의 마음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냥 고사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서 쓰긴 했는데 설기현 감독과 황선홍 감독을 놓고 이제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감독 교체하는 여러 팀들이 후보로 놓고 있는 감독 중에 김도훈 감독도 사실 여러 팀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급하니까 지금 근데 김도훈 감독은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사실상 뭐 안 되시. 부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급하니까 좀 배제를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설기현 감독과 황선홍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이제 그룹 차원에서 나가실 때 사실 조금 뭐 그 쫓겨나듯 나갔던 거에 대한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좀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반등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황선홍 감독도 처음에는 좀 고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아무튼 올림픽 팀을 놓은 지 얼마 안 됐고 좀 더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돼서 충전이 잘 되면 좋지만 사실 그런 시간이 꼭 그렇게 또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결국에 뭐 결정을 하시고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아마 오후에 이제 황선홍 감독도 첫 임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 그 전에 대전 그만둘 때 좀 생뚱맞았죠 타이밍이 갑자기 사임하지 않았나요?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던 시기였고 근데 일단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회사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했고 반드시 승격을 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그만둬버린 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겉보기에 지원도 빵빵하고 예. 그래도 뭐 경기력도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임해버린. 그러니까 황 감독의 장점이죠. 그런 어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구단 내부적으로 안 좋은 겉으로 일이 표출을 있을 때 안 한다. 표출을 안 하는 게 황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들 많이들 내부 고발은 보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않고. 근데 그 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이제 허정무 이사장과의 조금 좀 의견 마찰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팀이 처음에 좀 잘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아마 3위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맞아요. 좀 그 정도. 상황에서 허 이사장이 판단하는 팀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수비 불안. 매번 실점이 너무 많고 세트 피스에서 특히 실점이 많다. 이런 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해결책이 또 황 감독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 황 감독이 이게 계속되면 구단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진 사임을 한 경우였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제 짐작입니다만 허정무 감독이 감독 시절에 황선홍 선수였잖아요. 그런 게 있죠. 대표팀 감독할 때 예. 선수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인 거지. 황선홍은 허정무 감독에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황선홍은 내가 지도했던 내 제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쭉 같이 올라가서 제자가 감독이 되고 자신은 거기에 대표가 됐는데 거기 이사장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겠죠. 팀이 좀 헤매는 것 같으니까. 너한텐 얘기해도 돼. 너한텐 내가 얘기할 자격이 돼. 하지만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를 안 믿는 것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는 간접적으로 좀 전했어요. 황 감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편인데 사실 이거는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황 감독이
그 허위 사장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액션만 몇 번 해도 허위 사장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할 그렇지. 거고 얘기하고 그래서 감독님, 그러니까 이 사장님 뭐 제가 지금 요런 상황에서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약간의 묘만 발휘해도 굉장히 쉽게 어떻게 그건 보면 이제 사실 그런 걸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각자 스타일에 네, 따라 다른 네, 거고. 일종의 네.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이잖아. 사회생활. 근데 요즘 스타일은 아니죠 이게. 이종용 감독님에서 들었어 이제 극대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 엎지. 뭐? 팀이 내가 개판이다. 팀이 개판이다. 팀이 개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지. 바로 바깥으로 표출하지 그러면은. 이런 팀이 어딨냐. MG 감독이죠. 지금도 근데 허정무 이상장 나가셨죠. 나가셨네. 나가셨죠. 그래서 아무튼 대구도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잘 될 때는 또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다른 거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조광래 사장이 거의 뭐 처음부터 팀을 만들어서 감독도 자기가 선임하고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근데 그 구단에서 뽑은 감독과 그 황선홍 감독과 그다음에 이사장의 그 트러블과 조금 다른 네. 자기 그 스승과 제자의 그 느낌은 아니니까 약간 제자 입장에서 크면 스승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렇죠. 잔소리 듣기 싫고 일단 내 나만의 스타일을 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잔소리를 때린다 그러면 나 같아도 좀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슈퍼스타 출신으로서 똑같은 스타 출신이긴 하죠.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셨으면 허정무 이사장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뭐 올림픽 대표팀과 뭐 임시 감독 애매한 위치에서 예.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팬들은 반가워할 것 같진 않아요. 망거하진 않죠. 떠날 때도 네. 그랬고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 거기서 황선홍 감독 대전 시절 사임했을 때도 팬들 입장에서 배신감 들죠. 아무리 네. 속사정은 어떻더라도 팬들을 위해서라도 뭐 뭔가 좀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올림픽팀 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가도 K리그에서 좋았던 모습도 꽤 됐잖아요. 이제 오래됐죠. 포항 시절이 마지막이고 서울에서 이제 좀 안 좋았다가 뭐 대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팬들의 마음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달갑지 같더라고요. 않죠. 네. 달갑지 않은데 그냥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황선홍 감독이랑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정효 감독의 그 이야기도 되게 와닿는 표현이에요. 진짜 나한테는 더 이상 대패자부활전이 없다. 이런 간절함. 그 누군가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실패 경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많이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황선홍 감독의 이슈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너무 실패를 규제하는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안 주는 그 좀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근데 다만 황선홍 감독은 지금 보면 실패가 조금 반복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던 베테랑을 다루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 부분은 황선홍 감독 스스로 좀 돌아봐야 뚝 끊어야죠. 뚝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그 박한 나고자로 뭐 이렇게 팍 낙인을 예. 찍힐 필요는 그것도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감독이라는 위치가 자리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보여주셔야죠. 그거에 맞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만큼 보수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팬들한테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초보 감독한테는 그 신인 감독한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뭐 한 2년 정도 기다려줬는데 기다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 안 되면은 그 팬들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설기현 감독도 경남하고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 앞두고 네, 네. 갑자기 뭐 경질 통보 경질 네. 비슷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기현 감독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서기현 감독도 이제 허정무호 시절에 올림픽팀 국가대표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정이 있는 선수 시절 애정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때 광운대였나요? 네. 네, 광운대에서 하고 여자친구 그때 같이 뭐 오고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이 됐죠. 네. 아 그때 사귄. 네, 그때 사귄 맞겠죠? 아니 제 기억엔 맞아요. 맞겠죠. 네, 뭐 그래서 좀 감독으로 괜찮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경남- 갑자기 그만둬서 그쵸, 좀 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음. 이번 대전 감독 한번 했으면, 그러니까 감독 자리 하나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기현 감독도 후보였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이제 패자부활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라고 냈죠. 이제는 그 레벨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존재감이 확실하시고 네, 또.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승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